내 블로그를 방문하는 구독자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힘들고 또 구독자와 구독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어려워서 쌍방향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는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맘마요님은 블로그에 있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을 알려드리는 고박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게 많이 연락 주셔서 여쭤봐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블로그를 몇 달 정도 운영해 봤는데 아무도 내 블로그를 찾아오지 않아요. 혹은 내 블로그에서 파는 물건을 아무도 사주지 않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를 하면 돈이 된다, 블로그를 하면 내 서비스나 상품을 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따라해봤더니 나는 내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과연 이거 해서 되는 거 맞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블로그 로직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건 블로그 수익화에 관해서 물어봐 주시건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이야기는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을 따라해보세요 라는 말이 가장 최고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처럼 내 서비스나 상품을 팔려고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나도 따라해보면 내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내가 어떤 점을 보완해서 물건을 팔아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잘 알겠는데 도대체 누구를 따라해봐야 하느냐고 아무리 찾아봐도 잘하는 사람이 눈에 안 띄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잘나가는 블로거 유튜버 시리즈 1탄으로 부동산 동행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서우아빠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블로그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하고 계신 아기 이유식 레시피, 조리 레시피를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하시는 맘마유님의 블로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맘마유님의 블로그를 보면서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계신지, 사람들이 그만큼 찾아와서 보는지, 또 상품을 판매하는 노하우가 무엇인지, 어떻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오늘 소개드릴 맘마유님의 블로그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보면 이유식 만들기 레시피 정보를 제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5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맘마유님이 주로 공유하시는 정보는 친환경 이유식 레시피를 상세하게 제공하는데요.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만으로 한계를 느끼는 이제 막 첫 아이를 가진 초보 엄마들에게 이유식을 만드는 제조 레시피부터 아이의 성장에 관련한 기본 정보도 찾아보기 쉽게 게시판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카테고리를 보면 이유식 만들기 레시피의 경우 초기 1, 초기 2, 중기, 후기, 완료기로 나누어서 요리를 잘 하지 못하는 초보자라도 이 게시글만 봐도 충분히 기초 내용을 숙지가 가능하도록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성장 단계별로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유아 식사나 간식 레시피도 제공하고 식재료 정리, 건강 관리에 관한 글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대문이나 포스팅을 하는 방식을 보면 전혀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블로그 메뉴가 매우 잘 정리되어 있고 각각의 레시피의 과정과 사진 등이 보기 쉽고 가독성이 좋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블로그가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내 블로그를 방문하는 구독자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힘들고 또 구독자와 구독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어려워서 쌍방향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는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별도로 카페를 개설해서 이 안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하고 블로그는 카페로 이동하게 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맘마유님은 블로그에 있는 메모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블로그에서 메모 탭에 들어왔을 때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이 메모 게시판에는 전체 2003개의 글이 작성되었고 이 작성자들은 맘마유님이 아니라 여기서 서로 엄마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맘마유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글을 남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엄마들끼리도 서로 정보 공유를 통해서 댓글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블로그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카페의 역할까지 어느 정도 이 블로그 안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쇄가 가능한 요약 레시피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이 블로그에서 정보를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은 간편하게 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인쇄해서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옆에 붙여두고 조리를 하면서 보기 편하도록 구독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내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이 온라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까지 연결되게 하였고, 이 레시피를 엄마들은 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엄마들에게 정보 공유를 하게 되는, 즉 바이럴 마케팅까지 자발적으로 이뤄지게 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유식 식단표입니다. 엄마들이 오늘은 어떤 이유식을 내 아기에게 제공하였는지 까먹지 않도록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엑셀을 매달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올라온 모든 레시피를 한눈에 보기 좋게 목록으로 정리해둔 탭이 있었는데요. 블로그나 유튜브의 특성상 옛날 자료는 이미 트렌드가 지나간 자료가 되어버리므로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레시피 한 번에 찾기라는 카테고리를 개설해두고 블로그를 이용하는 내 구독자들의 편의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을 느끼실 수 있고, 또한 예전에 작성한 내 귀중한 글들이 묻히지 않도록 꾸준히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독자들을 단순히 내 블로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그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블로그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함께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맘마유 특별 사진전으로 초대합니다 라는 게시글이 있었는데요. 보통 엄마들이 아기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데, 사실 그 사진들이 나만 관심 있고 다른 엄마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닥 이뻐 보인다거나 소비하고 싶은 컨텐츠로 활용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맘마유님께서는 이렇게 사진전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이쁜 아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컨텐츠 공유의 장을 열어서 구독자들에게 활동을 적극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맘마유님께서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책도 판매하고 계시고 이유식 쇼핑몰도 운영하고 계신데, 이 전시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1만원 쿠폰을 줌으로써 전시회에 참여해야 할 이유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름 짓기 공모전도 하셨는데요. 이유식을 직접 만드는 엄마들의 이름을 공모한다고 10만원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독자들을 칭하는 애칭을 만드는 것이 상품을 줘가면서까지 진행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맘마유님께서는 구독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인 활동을, 나와 이 블로그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사람들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런 귀한 컨텐츠를 블로그 안에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SNS 서비스를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겠는데요. 맘마유님께서는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계시면서 여기에 영상이나 간단한 사진들로 정보를 제공하고 블로그에서 인스타로 유입시키거나 혹은 반대로 인스타에서도 블로그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 뒤에 어떻게 수익화로 연결하셨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상단 대문을 보시면 아까 블로그 대문과 아주 유사해서 이거 그냥 블로그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화면은 맘마유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이유식 쇼핑몰의 화면입니다. 대문을 블로그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쇼핑몰로 이어져서 별도의 쇼핑몰이라는 느낌을 줄이고 과도한 상업화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배제시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블로그가 익숙한 이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판매 창구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죠. 이 이유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서는 완제품이 아닌 이유식에 들어가는 각각의 식재료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완제품 이유식이 대부분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이유식인데, 맘마유는 이유식을 엄마가 직접 만들어 먹일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판매 홈페이지 타이틀도 친환경 엄마표 이유식 쇼핑몰이라는 타이틀로 걸고 운영하고 계셨고, 대부분 이유식 업체들이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차별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맘마유님의 친절한 이유식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발간해서 레시피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책을 써보고 싶은데 내가 책에 들어가는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써?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 책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모두 기존에 블로그에 작성하셨던 레시피 166개를 포함한 글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책을 쓰기 위해서 굳이 어렵게 새로 글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블로그에 열심히 작성했던 기존의 컨텐츠를 책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기 좋게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 또한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3,00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어서 엄마들에게
접근성을 대폭 낮춰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맘마요님의 블로그를 오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 구독자들을 배려한 카테고리나 글 작성을 해보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단순히 내 홈쇼핑 링크만 남겼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로 유입시킬 것인지, 또 유입시켰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부감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고민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맘마요님을 따라서 여러분들 블로그는 이렇게 하시고 쇼핑몰은 이렇게 하시고 책도 쓰세요 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잘 나가는 블로거, 구독자가 많은 블로거, 블로거를 통해서 충분한 수익화를 이룬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분석을 해보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따라해보시라는,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부동산 블로거, 오늘은 이유식 블로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리즈로는 교육이나 병원 카테고리를 소개해드릴 계획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업종에 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나는 이런 카테고리가 궁금하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잘 나가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케팅을 알려드리는 고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